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역실무 이제 마지막 2018년도 기출은 요거 빼고는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제는 나온 부분에서 나오고 가끔씩만 특이한 문제가 나와요. 특이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정리를 반드시 해놓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고, 특히 양도 가능 신용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매 기출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UCP 600에 38조도 꼭 봐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51번 볼게요. 화인 문제는 지금 2018년도 기출 중에서 처음 나왔어요. 화인 가운데 표시해야 될 필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일단은 이거 1번, 2번, 3번, 4번은 다 화인의 내용 중 하나예요. 화인에 표시돼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대신에 필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화인에 대해서 어떤 이론책이든 간에 필수 사항이라고 체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느낌적으로 망했다가 아니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화인은 무조건 필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화번도 무조건 필수예요. 왜? 여러분들 선박에 물품이 있으면 화번별로, 화물 번호별로 1, 2, 3, 4 이런 게 체크되어 있겠죠. 그럼 당연히 화번이 없으면은 이걸 체크하는데 더 오래 걸려요. 당연히 화번도 있어야 되고. 항구 표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목적국에 어떠한 도착할 항구가 표시되어 있어야지 그 물품을 항구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인데, 주의 표시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유리병이라든지 뭐 보석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물품을 운송하거나 하역하거나 이럴 때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물품에 따라서 표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화번을 체크할 때 어떤 물품에 일반적으로 다 표시해야 될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센스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52번 보실게요. 이거 너무너무 쉽죠? 비엔나 협약 봤을 때 14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약 의사 표시가 충분히 확정적이기 위한 요건이래요. 물품을 표시하여야 되죠. 너무 당연하고. 2번, 대금, 수량. 요거 3개 외우잖아요. 답 4번이죠.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고 있는 요 내용 자체는 14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헷갈리시면 14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번 보실게요. 자, 이 물적 손해에 대한 내용도 2013년도 중에 처음 출제된 거예요. 보시면 현실 전손은 보험 목적이 파괴된 경우 또는 물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보험에 보호된 종류의 물품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경우예요. 현실 전손은 전액 보상이죠. 중요한 건 위부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전액 보상이에요. 위부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예요. 현실 전손은 이미 전체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해주는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전손의 위부 내용이 나오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파괴됐다는 내용은 완전 선박이 침몰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물적으로 존재는 해요. 선박이 일단 항구에 도착은 했는데 반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은 맞고요. 자, 2번. 추정 전손은 현실 전손은 아니에요.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과, 잘 보세요. 비용과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초과했대요. 경제적 전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맞는 내용인데 요거 그냥 이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자전거를 10,000원에 샀어요. 자전거를 10,000원에 샀어요. 이 자전거 20,000원은 보험 목적 가액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것을 타고 오다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반이 박살났어요. 이것을 수리하는데 12,000원을 달려요. 수리업자가. 그러면 솔직히 자전거 하나 새로 사고 말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2번은. 이해 가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보실게요. 추정전수는 위부의 행위를 수반하게 돼요. 너무 맞죠? 그죠? 보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위부가 가능하다. 완벽하게 틀렸죠? 제가 1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위부는 전액을 청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실 전손은 그 자체가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3번은 추정 전손이라는 건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전액을 청구받기 위해서 위부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를 하면 위부를 할 필요가 없죠. 위부 통지를. 이해 가셨어요? 그냥 분손 처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위부가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이해가 안 가시는 순간 다시 보셔야 돼요. 공부를. 정말로. 위부는 보험업자에게 물품의 전액을 받기 위해서 결국엔 보험 목적물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전체를 다 위전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게 추정 전손의 위부고요. 4번은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54번은 처음 보는 내용일 거예요. 아니면 뭐 읽어봤을 수도 있지만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막 읽고 싶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쉬운 문제예요. 수출 환변동과 수입 환변동, 가입 목적이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방지고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방지래요. 이런 걸 봤을 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수출은 일단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회수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 환변동은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지급 시기 시점을 보시면 되죠. 수출 환병동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 시점에 1달러당 1,20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대금을 내가 회수하는 시점에 원화로 보니까 지금 1달러에 1,000원이래요. 그러면 계약 체결 시점엔 1,200원이었는데 대금 회수 시점에 보니까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하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환변동은 환율 상승이 아니고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죠. 이해 가셨어요? 환율 하락에 따른 이 200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수출 환변동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환변동 보실게요. 수입 환변동 보세요. 계약 체결 시점에는 1달러당 900원이었어요. 원화로. 근데 대금 지급 시에 분명히 계약 체결 시엔 900원이에요.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 1달러당 900원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하면 되는데 대금 지급 시에 보니까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대금 지급 시에는 300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결제를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아니고 얘는 환율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보험금 지급할 때도 환율 상승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왜? 손실을 봤으니까. 환율 하락 시에는 손해를 봤으니까 보험금 지급이 돼요. 정반대로 보시면 솔직히 힌트가 나와 있긴 해요. 이익금 환수는 환율이 상승 시에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한국보험공사로부터 기업이 이익금을 환수해야 되는 거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 내용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6번. 제가 이게 왜 안 나오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엄청 많이.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품질 조건에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저는 단언컨대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왜? 요 놈의 C 조건 때문이죠. 자, 일단 선적 품질 조건은 X, F 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죠. 이거는 다 아우 쉬워. 이러고 지웠을 거예요. 2번. 테일 코일에서 TQ 조건이에요. 자, 곡물 거래 조건에는 TQ, RT, SD가 있어요. 그죠? TQ는 선적지 품질 조건, RT는 양육지 품질 조건, SD는 선적지 품질 조건에 해상 운송 과정에서 손실 나면 손해 발생하면은 매도인이 부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TQ와 RT의 절충 조항이 SD예요.
영문으로 헷갈리시면 C damage라고 보시면 돼요.